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북한 말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뭐 오해했던 부분들 좀 해소가 되고 북한 주민들의 말투를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북한 주민들은 말투가 다 세고 강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뭐 지역 차이도 있고 또 북한만의 조직 문화죠. 네. 이 비판 문화가 직선적인 말투나 화법에 영향을 준 거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오해가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사실 분단 세월 70년 아닙니까? 네. 그만큼 뭐 말투, 화법 달라지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단어의 뜻이 좀 다르다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 들었을 때 조금 오해가 가는 약간의 그 발음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북한 말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탈북민 조충희 씨 그리고 주선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통일전망대 하면서 북한 방송을 보다 보면요. 네. 일부는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일부는 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설명을 뭐 들어야 아는. 네네, 네. 뭐 발음이나 뭐 억양 문제도 있지만 단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두 분도 남한에 왔을 때 좀 단어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나요? 예, 저는 처음에 와서 남한 분이 저를 집에 초청하셨어요. 북한에서 힘들게 왔다고. 그래 갔는데 그 집에 있는 아이가 처녀 아이인데 너무 예쁘고 정말 정말 여자인데 너무 듬직한 거예요. 운동 선수대. 그래서 저는 그냥 인사말로 아우 진짜 집에 딸이 너무 곱고 숙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나이에 비해 듬직한 사람을 숙성하다고 해요. 성숙하다. 예. 근데 여기서는 그걸 간장이나 된장을 담글 때 숙성이란 말을 쓴다고. 국립국어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네. 그 조사 결과 이 남쪽의 표준국어 대사전하고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 이걸 비교를 해봤더니 일반어는 한 38%.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말이니까 한 66%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북한말 이해할 때 이 단어의 차이, 좀 다른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유명한 거 있어요. 오징어.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그러니까 북한 낙지는 발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오징어는요? 오징어가 8개. 아니 진짜 좀 헷갈리는 게 남한에서는요. 오징어가 다리가 10개고 낙지가 8개거든요. 아닙니다. 이제 낙지가 10개고 오징어가 8개입니다. 오징어가 10개라니까요. 낙지가 8개고. 아, 이거 오징어 놓고 다리 놓고서 서로 떼어 먹었다고 사실 싸움하시겠는데.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하고 낙지가 정반대로 부른다는 뜻인 거죠. 우리 낙지가 북에선 오징어고 북한에서 오징어는 북한 낙지는 여기서 오징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헷갈리는데. 네. 또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다 보니까 화장품을 네. 사러 가는데 저희는 이제 스킨을 북한에선 살결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로션을 북한에선 크림이라고 하고 파운데이션을 북한에선 피아스라고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이름을 몰라서 못 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땀을 많이 뺐습니다. 서로 단어가 달라서. 그럼 크림 로션 사려고 그랬는데 영양크림 줬겠네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걸 보고 그냥 수화를 하는 거죠. 이런 거 달라고. 네. 남성분들은 어떠셔요? 조충희 씨는? 저는 이제 샴푸 이제 그거 잘 몰라가지고 목욕하면서 샤워하면서 이제 머리 감을 때 샴푸로 발라야 되고 몸에 이제 바르는 비누가 이제 뭐라고? 바디로션. 바디로션이라는 걸 이제 분간을 못해서 예. 처음에는 이제 샴푸 하나 가지고 머리도 감고 몸에도 이제 다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그저 비누 하나, 김에 그저 샴푸 가지고 머리 비누라고 했거든요. 머리 비누, 몸 비누 딱 따지면 아는데 맞아요. 그걸 샴푸 그러니 어떻게 알아요? 네. 김에 빨래 할 땐 빨래 비누라고, 세탁 비누라고 하고. 명확한데요. 북한말 보면은 사실 순 우리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탈북하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외래어인 것 같은데 두 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까지 항상 보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 컨디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저 어디 줄 서서 받는 건가?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와서 보면 북한에서는 그런 표현을 속골이 아프다고 하거든요. 골은 머리, 속은 속. 진짜 굉장히 직접적이네요, 표현이. 그런데요, 북한에서 외래어 안 쓸 것 같은데요. 네.
일본식 외래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직도 저희는 일상에서 그 일본어를 많이 쓰는데 네. 이제 남자들이 많이 쓰는 모자를 도리우치.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탈 때 줄을 서잖아요. 그 네. 끼어드는 사람을 요꼬도리. 어. 요꼬도리 한다.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근데 공식적으로도 보면은 기차 철로를 갖다가 어떻게 부르죠? 레루. 레루. 예. 그러니까 레일의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그 네. 레루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줄기 레루에 뭐 꽃핀 뭐 춤춘의 장군님의 사랑. 사랑. 뭐 네. 이런 거. 외래어도 북한에서도 가끔씩 쓰기는 하는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없어졌죠. 자,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외래어를 어떻게 순화해서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만경대 유희장을 찾아서 유희장. 우리식으로 하면 놀이공원이죠. 네, 아니, 남한 놀이기구들을 보면 거의 다 외래어잖아요. 근데 과연 북한에서는 어떻게 소개할지 궁금하네요. 저 놀이기구 이름이 뭐예요? 신라이드죠. 네. 기세 좋게 물면으로 내리꽂히는 물 미끄럼 배 위에서 물 미끄럼 배. 양 오늘 이렇게 왔던 김에 저 삭도도 태워줄 겸 일계단에 넘어가서 아이가 케이블카는 좋아하는 삭도라고 부르는군요. 아, 이 롤러코스터는 뭐라고 할까요? 이중 회전 관성 열차가 싱싱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중 회전 관성 열차. 이거는 과학적이네요. 2번 돌아가지고 관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열차다. 네. 딱 들으니까 뭐 어떤 원리까지 나오네요. 북한에서는 외래어뿐 아니라 한자어도 순 우리말로 다듬은 경우가 있는데요. 김대환 아나운서 약간 긴장하는 것 같아요.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죠. 자, 대기실, 아, 이거는 기다림 칸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장권, 통행권 같은 거 아닐까요? 나들표입니다. 이 판정승 이거 재밌지 않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점수 이김입니다. 자, 요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처갓집 뭘 것 같아요? 가시집이라네요. 처가를, 그러니까 아마 각시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 호우, 한꺼번에 내리는 비. 무더기 비입니다. 우리 백혈구, 적혈구 하는 적혈구.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붉은 PR. 저희 진짜 제가 아나운서잖아요. 네. 근데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아니 진짜 처갓집은 진짜 잘 몰랐고요. 네. 장인 장모를 뭐 가시 아버지 가시 엄마 이렇게 불러서 저희는 그냥 대대적으로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니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가족 간의 부르는 호칭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조충희 씨 어때요? 여기 오니까 아무나 막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네,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저씨는 저희 초의 여동생이 이제 저보고 아저씨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저씨.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부. 예, 그렇죠, 예. 형부. 이제 여기 오니까 갑자기 이제 아무나 다 저보고 이제 아저씨가 되고 심지어 남자들도 저보고 아저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나보고 아저씨라고 하냐. 그러니까 여기는 일정한 정도의 나이를 둔 사람을 가리켜서 아저씨라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많이 습관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아니 진짜 뜻을 짐작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언어부터 빨리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남북의 학자들이 모였어요. 네. 이게 우리의 남북의 말을 서로 이해를 하고 이제는 좀 통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하나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결의말 큰 사전이라는 작업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작업인데요. 남북 관계에 따라서 중단이 됐다가 재개됐다가 이제 반복을 했고 70% 이상 이 작업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남북 간의 당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다시 이 작업이 재개가 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남북의 말을 모은 모바일 앱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남북의 생활 용어 3,600여 개의 어휘가 수록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와 통신, 오, 뭐 신체와 의료, 음식 이렇게 갈래별로 나오네요.
두 분 이런 앱 있는 거 아셨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네, 예, 당장 참. 깔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무료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다 까셔가지고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 말하면 사실 단어 표현도 좀 많이 다르지만 발음도 좀 많이 다르잖아요. 좀 서로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가끔 있죠. 저는 지금도 이제 네.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오해를 갈 때가 있는데 식당 가서 떡국 하나 주세요 하면 네? 하고 물어보고 떡국 하나 달라니까요 하면 네?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오하고 어하고 어. 발음이 구별이 예, 잘 안 예, 된다는 예, 예,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발음들이 잘 안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네. 많이 안 되는 게 떡 발음이 저는 제일 안 됩니다. 소나가 떡을 좋아해. 이거 하고 소나 걔 참 똑똑해 하고 이제 거의 예, 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와 어 발음이에요.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떡떡하다고 알아듣는 거, 떡이라고 그랬는데 똑으로 알아듣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 으하고 우하고 발음이 잘 안 되시는 것 우. 같아요. 우리나라 할 때 우리하고 우리의 사나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다. 이게 이제 저희는 잘 안 되는. 지금 왜 그런지 저희가 이 발음 전문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모음이 우리말에선 굉장히 정확한 원순모음이에요. 우, 입을 동그랗게 해야 되죠. 우하고 나와야 되는데 탈북민들은 이제 오와 어, 우와 으를 모두 다 입을 굉장히 조금 벌려서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 개구도가 굉장히 넓게 이에 우어아 해서 굉장히 이렇게 큰 사각도를 그렸는데 북한 아나운서가 한 것을 분석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사각형 아 모음만 아래 떨어지고 나머지 모음들이 모두 위에 분포하면서 심지어는 어와 오, 우와 으 이런 모음들이 이렇게 많이 겹쳐지는 경향까지도 보여졌었습니다. 이 정말 이 화면 보니까요, 이 발음이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네요. 네, 남한 모음들을 보면 이 발음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다 겹쳐져 있네요. 어와 오, 그 다음에 우와 으, 그리고 심지어 그 네 개가 굉장히 그 개구도나 이 전후가 굉장히 비슷한 곳에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귀에 그게 비슷하게 들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확실히 해소가 된 게 이게 똑하고 떡하고 우리 귀에는 똑같이 들리지만 네. 분명히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죠. 똑같이 얘기하신 거 아닌 거죠.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제 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네, 이 두 분은 남한에 오신 지 이제 뭐 7년, 8년 정도 되셨잖아요. 뭐 5년 되셨고. 네, 앞으로 남북의 주민이 서로의 말을 또 이해하고 또 소통하려면 어떤 노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저는 항상 이제 서로 다름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감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라도 말, 경상도 말, 경기도 말이 다른 것처럼 이제 북한도 평안도 말, 함경도 말, 양강도 말이 서로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이 다름이 다른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이런 느낌을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이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충희 씨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남북이 함께 서로 다른 말들을 모아서 또 서로 이해하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또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활발하게 이어가려고 하니까요. 언어에서 오는 이질감이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조금씩 좁혀나갈 수도 있고 네. 다름이 모여서 아주 더 아름다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남북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